안녕하세요, 로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지식 코너로 만든 출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획출판, 자가출판, 자비출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주문형 출판인 POD 출판, 독립출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기획출판은 출판사가 출판 비용, 편집, 디자인, 유통까지 전부 담당합니다. 작가는 책을 쓰는데 드는 비용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 출판은 아무래도 출판사가 투자 가치가 있는 책을 제작하려고 하겠죠. 인지도 있는 작가, 인플루언서, 유명 유튜버 이런 사람들에게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를 먼저 보냅니다. 편집자들은 좋은 저자를 찾는 게 늘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도 이 기획 출간입니다. 대부분의 책은 출판사에서 먼저 제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출간되는 일부분만 투고받은 원고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 투고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겠죠. 이후 강의에서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 오프라인은요. 오프라인 서점에 책이 입점하는지 여부인데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오프라인 대형 서점에 책이 입점이 되려면 출판사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책을 내신다면 내 책이 오프라인 서점 매대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출간된 모든 책이 오프라인 서점에 입고되는 게 아니에요. 서점의 매대 공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자본력이 약한 영세 출판사의 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가끔 영세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지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많이 되어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이거는 좀 드문 일이고요. 대부분은 중형 출판사 이상의 규모, 그런 큰 출판사의 책들이 서점에 입고됩니다. 그 다음 ISBN 코드는요. ISBN 이 코드가 국제표준도서 번호라는 건데요. 이 코드를 받아야 정식 도서로 인정이 돼요. 요즘 크몬 같은 데서 전자책 판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보셨죠? 그럼 그런 전자책도 책이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크몽에서 판매하는 전자책은 사실 엄격하게 구분하면 전자책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에 가까워요.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전자책은 이 ISBN 코드를 발행한 정식 출판물이거든요. 정식으로 발간된 전자책은 온라인 서점에서 똑같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크몬 같은 특정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는 전자책은 그렇지 않죠. 정식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개인이 만든 PDF 파일을 판매하는 거를 좀 다른 이름으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전자책과 디지털 콘텐츠인데 전자책이라고 이름만 붙여서 파는 그 책을 완벽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 다음 자가출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가출판은요, 작가가 출판사에다 비용을 대고 책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 형태예요. 출판사는 편집 디자인 이런 걸 다 대신하고 ISBN 코드도 대신 받아주는 거죠. 유통 같은 경우는 계약에 따라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엔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작가가 직접 유통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자가출판 중에서 반기획 출판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초판 비용은 작가가 내고 초판이 다 팔리면 그 후로는 출판사가 부담하는 구조도 있다고 해요. 만약에 자가출판을 알아보실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계약 옵션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는
오프라인 대형 서점에 입고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보통 자가 출판은 어떤 책을 많이 하냐?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경우는요, 강사 선생님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교재를 만드는 경우에 되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학원 교재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 교재고 퀄리티가 그렇게 책으로 발간할 만큼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ISBN 코드를 받지 않고 교재 출판물로만 인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대학 수업에서 쓰는 강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책을 쓰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정식으로 ISBN 코드를 받아서 온라인 서점에도 입고되어서 판매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POD 출판은요, Print on Demand의 약자인데요. 이 말 그대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만 인쇄하는 출판 방식이에요. 선 주문으로 받고 후 제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인쇄라는 그 업계는요, 한 번에 여러 장을 찍을수록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량으로 매번 제작을 하게 되면 비용이 높기 때문에 책의 가격은 좀 올라가요. 그래서 책값이 올라가서 마진은 좀 적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POD 출판은 편집 디자인을 작가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요.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주를 통해서 직접 돈을 주고 일을 맡겨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완성된 파일을 그 출판사에 넘기면 출판사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여를 하지 않고요. 그냥 보내준 내용대로만 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ISBN 코드도 발급을 해주고 정식으로 책 등록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이 방식 자체가 출판사가 책의 퀄리티나 기획이나 이런 걸 손을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획 출판물보다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인쇄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기획 출판 같은 경우는 옵셋 인쇄라는 걸로 대부분 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소량으로 할 때는 디지털 인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디지털 인쇄가 소량을 깔끔하게 뽑는 건 좋긴 한데 이게 그 특유의 빤딱거림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랑 개인적으로 POD 출판을 통해서 만든 책이랑 실제로 받아봤을 때 인쇄된 게 조금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책을 본 사람들은 바로 아, 이거 POD구나. 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조금은 차이가 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북크크나 교보문고에서 만든 퍼플이라고 있거든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은 독립출판물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이름 자체가 독립출판인 만큼 좀 자유롭게 기존 서적이랑 다른 형태의 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이 형태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거는 ISBN 코드도 받지 않고 유통도 전통적인 유통 방식이 아니라 독립서점이라는 별도의 유통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독립출판물은 이것만의 감성이나 매력이 있고 이걸 좋아하는 독자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 전통적인 출판 이 시장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규모의 차이는 엄청 많이 나겠죠. 그런데 독립출판에서 출판물을 작가가 직접 만들었는데 책이 되게 좋은 경우에 입소문이 나기도 하고 책이 꽤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정식 출간 제의를 또 하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 강의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에서 목표로 하는 건 정식 출간을 통해서 커리어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런 목적이라면 독립출판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획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출판 방식이 다른 출판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다들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출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